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선해지고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악해진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70대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달려갔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주었습니다. 누가 심부름을 부탁하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리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 둬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돈을 빌려간 사람은 갚지 않았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지낸 사람은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김 씨는 병이 났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세요. 그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사람을 제대로 가려서 만나겠다고. 오늘 이 영상은 인생 후반의 최종 인간관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가? 탈무드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간디도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평안한 사람만 곁에 두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돈?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삶의 평온.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당신의 인생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겠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탈무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 말보다 행동을 보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위로의 말, 약속의 말.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김철수 씨에게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걱정해 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가 힘들 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없이 달려왔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친구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약속보다 실천을 보십시오. 두 번째 기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깨가 내려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깨가 굳습니다. 긴장됩니다.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되는가?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가? 아니면 기진맥진한가?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가벼운가? 아니면 무거운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긴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 기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탈무드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선해지고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악해진다고.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긍정적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불평하게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가? 더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행해지는가? 더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답이 후자라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탈무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실한 사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이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하루 에너지를 올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둬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루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가려서 만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바른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탈무드의 이 가르침은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김철수 씨의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박 아주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반찬을 담아주고 계산을 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가끔 그 가게에서 반찬을 샀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어느 겨울, 김 씨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혼자 사는 김 씨는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안 보이셔서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요. 이거 드세요. 봉지 안에는 따뜻한 죽과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평소 말도 별로 없던 사람이 자신을 챙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며칠 가게에 안 오시길래요. 건강하세요. 박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그 따뜻한 죽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소에 좋은 말 많이 하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김 씨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없던 박 아주머니는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바른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고. 왜 그럴까요? 말은 쉽습니다. 아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응원한다, 함께하겠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이 듭니다. 노력이 듭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밤늦게 병원에 달려가는 것, 바쁜 중에도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것. 이것은 진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행동을 보라고.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과장된 칭찬을 하는 사람, 쉬운 약속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작 필요할 때 없습니다. 대신 말은 적지만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됩니다. 김철수 씨는 그 일 이후로 박 아주머니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김 씨가 힘들 때 박 아주머니는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왔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어려울 때 김 씨도 도왔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만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로만 위로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약속보다 실천하는 사람. 탈무드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바른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이런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 탈무드의 이 말은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김철수 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민수.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가깝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위독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로 위로했습니다. 힘내. 기도할게. 어떤 사람은 전화로 걱정했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힘들겠네. 하지만 병원에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병원 로비에 앉아 있던 김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형,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가고 있어. 김 씨는 놀랐습니다. 정 씨는 서울에 살았고 병원은 인천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30분 후 정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씨 옆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커피 마실래? 간단한 질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면회 시간이 되자 정 씨는 말했습니다. 형은 들어가서 형수님 보고 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김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평소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은 문자와 전화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곁에 온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정민수였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친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로 움직입니다. 마지막 유형의 사람, 발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벽에 달려오는 사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는 사람, 불편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김철수 씨의 아내는 다행히 회복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치료 끝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민수는 주말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멀었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사오고 때로는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었습니다. 김 씨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다니. 퇴원하던 날, 김 씨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갚을 것 없어. 우리 친구잖아. 나도 힘들 때 형이 도와주면 돼.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정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 위기 때 달려오는 사람, 발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었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로만 위로하지 마십시오. 발로 움직이십시오.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도둑과 다르지 않다. 탈무드의 이 말은 거짓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무엇을 훔칩니까? 당신의 신뢰를 훔칩니다. 당신의 시간을 훔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훔칩니다. 김철수 씨에게 오랜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 씨.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전화했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 주에 꼭 갚을게.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변명이었습니다.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석 달, 6달, 1년. 변명만 늘어놓고 돈은 갚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것,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최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도둑과 다르지 않다고. 왜 그럴까요? 도둑은 물건을 훔칩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더 귀한 것을 훔칩니다. 신뢰를 훔칩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집니다. 시간을 훔칩니다. 거짓말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실망하는 시간. 마음의 평안을 훔칩니다. 거짓말을 들은 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다른 말도 거짓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관계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내 삶까지 불안정해집니다. 언제 또 거짓말을 할까? 이번에는 진심일까? 믿어도 될까? 항상 의심하게 됩니다. 항상 경계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한두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말, 습관적인 변명, 끊임없는 핑계.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지 보십시오. 잘못을 인정하는지 보십시오. 거짓말쟁이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명합니다.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교통체증, 깜빡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끊임없는 핑계가 나옵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이면 다릅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김철수 씨는 그 일 이후로 최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인데.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정은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변명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정이 있어서, 오래 알고 지내서, 미안해서. 이런 이유로 참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계속 당신을 이용합니다. 탈무드는 명확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도둑과 다르지 않다. 도둑을 집에 들이지 않듯이 거짓말쟁이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자는 자기 집을 불태운다. 탈무드의 이 말은 분노의 파괴력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파괴합니다. 김철수 씨가 다니는 경로당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 씨. 장 씨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바둑을 두다가 지면 화를 냈습니다. 판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돌을 3개 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불평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왜 에어컨을 안 틀었냐고 화를 냈고, 에어컨을 틀면 너무 춥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 씨가 오는 날이면 경로당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트집을 잡을까봐, 무슨 행동을 해도 화를 낼까봐 눈치를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편안해야 할 경로당이 긴장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몇 번 장 씨의 화에 휘말렸습니다.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바둑을 두다가 실수한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선의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내가 바둑을 몇 년 뒀는데 무시하는 거야.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화를 내는 자는 자기 집을 불태운다고. 무슨 뜻일까요? 화는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만성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은 몸이 망가집니다.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모두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는 마음도 파괴합니다. 늘 화가 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화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화내는 사람 곁에 누가 머물고 싶겠습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지칩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장 씨가 그랬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함께 바둑을 두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 씨는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니까 더 외롭고, 외로우니까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장 씨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경로당에서 장 씨를 만나면 인사만 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함께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화가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분노형 인간은 거리두기가 필수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평온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의 희생양이 될 의무는 없습니다. 탈무드는 명확합니다. 화를 내는 자는 자기 집을 불태운다. 당신의 집까지 불태우게 두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남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다. 탈무드의 이 말은 시기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김철수 씨가 다니는 노인 모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 씨. 한 씨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손자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서울대도 예전 같지 않던데. 우리 때랑은 다르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말을 멈췄습니다. 또 어떤 날,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 씨가 말했습니다. 돈 많으시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여행은 꿈도 못 꾸는데. 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한 씨는 남의 행복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의 불행에는 미묘하게 기뻐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깎아내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간질이었습니다. 모임에서 A가 없을 때 한 씨는 B에게 말했습니다. A가 당신 뒤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했습니다. B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A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A가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B는 A를 피했습니다. 모임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불신이 싹 텄습니다. 모두 한 씨 때문이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라고. 시기심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시기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에서 험담한다는 것을, 이간질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김철수 씨도 한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한 씨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깎아내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험담의 재료가 될까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한 씨는 모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상처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깎아내림을 당합니다. 당신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이간질을 합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험담의 재료가 될까봐. 그러니 시기심 많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의 좋은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깎아내립니까? 남의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기뻐합니까?
뒤에서 험담을 합니까? 이간질을 합니까? 사람들을 비교합니까? 이런 신호가 보이면 거리를 두십시오. 김철수 씨는 모임에서 한 씨를 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응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받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탈무드는 명확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당신까지 갉아먹힙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단 3사람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3종류의 사람. 첫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어깨가 내려가는 사람. 숨이 편해지는 사람. 웃음이 나오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편안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위기 때 실천하며 돕는 사람.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로 움직이는 사람. 새벽에 달려오는 사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는 사람. 불편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평소에는 말이 적어도 정작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셋째,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 나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 3종류의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3사람이면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멀리해야 할 3종류의 사람.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변명이 많은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거짓말쟁이는 당신의 신뢰를 훔치고 당신의 시간을 훔치고 당신의 평안을 훔칩니다. 둘째, 화내고 조종하는 사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서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화해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종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시기비난이 간질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당신도 상처받습니다. 당신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멀리하십시오. 김철수 씨는 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떠올려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위기 때 도와주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가? 화를 내는가? 시기하는가?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 거리를 두기로 한 사람들, 대신 소중히 할 사람들, 더 자주 만날 사람들. 숫자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질은 높아졌습니다. 이제 김 씨의 핸드폰에는 많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이름들은 모두 진심입니다. 전화를 걸면 반가워하는 사람들, 만나면 편안한 사람들,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온도가 있습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0명을 알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명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깊이입니다. 진심입니다. 당신도 정리하십시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위기 때 돕는 사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이 3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김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민수와 차를 마십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편안합니다. 동네 반찬 가게 박 아주머니와도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전히 말은 적지만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몇몇 진심인 사람들과 가끔 만납니다. 많지 않습니다. 5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5명이면 충분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을 알았어요. 모임도 많았고 약속도 많았죠. 하지만 외로웠어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은 적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 몇 명이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나를 아껴주니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당신의 인생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면 지칩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면 힘이 납니다. 집에 와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남은 인생, 평온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온 없이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의 진심을 아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탈무드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선해지고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악해진다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변화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간디도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평안한 사람만 곁에 두어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평안, 편안함, 마음의 평화. 복잡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해줍니다. 당신의 몸이 말해줍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한가? 답이 예스라면 가까이 하십시오. 답이 노라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약속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진심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인 3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3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탈무드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너도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있을 때 평안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